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연희 의원입니다. 불볕더위와 긴 장마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220만 도민 여러분의 생활 속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와 조례 심의 등 도정 살핌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5월에 출범한 백제문화재재단의 성격 및 임원 구성에 대한 의견과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전관과 조례 그리고 관계 법령의 불일치를 말씀드리고 일관성 있게 재정비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문화재재단의 성격과 임원 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며 각 기관은 도지사가 11개 기관, 행정부지사가 4개 기관, 문화체육부지사가 2개 기관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2명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 충청남도 문체국장과 외부인사 1명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명의 경우도 타 기관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인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임명하지만 본 재단은 도지사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인 공주시장과 부여분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는 도지사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충남도지사가 이사장도 아니고 대표이사 임명권도 도지사가 하지 않고 이사회 임원 구성도 충남도의 비율이 낮은데 재단 성격이 충남도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매년 약 17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10분 양보해서 올해 재단이 출범했으니 2020년도에 출연한 17억 원을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 등의 보조금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를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백제문화재재단은 문패만 충남이지 실거주자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모양새입니다. 문패와 실거주자를 일치시켜서 보다 책임감 있는 백제문화재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정관과 조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해서 출자 출연기관의 정관 및 기관의 운영지원 조례 재정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총 13개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10호 예산과 회계 사항이 우리 각 기관마다 다르고 관련 조례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원장의 임명 방법과 예결선사의 제출 기간과 대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원장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할 것인지 이사회 의결이 없이 임원추천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할 것인지 등 또한 법령에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충남도 출자 출연기관 조례와 각 기관의 정관 및 조례에는 3개월 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출 대상도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는 출자 출연 기관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 후 15일 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항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도지사는 출자 출연 기관의 전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기관의 운영지원 조례와 해당 기관의 정관에는 대부분 의회 제출은 없고 도지사에게만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지금 정관과 조례를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조례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원장을 뽑는 사례들이 정관에 기록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결산서에도 없도록 예결산서도 도지사와 의회 양쪽에 써 있는 경우는 3가지, 정관에 3개, 조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령과 조례 정관은 기관의 명료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된 기준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된 출자 출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